외이 성형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.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고한 생각들을 처음에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. 30년 이상의 결과를 갖고 있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. 오래전에. 근데 그 선생님의 본인이 당시에 만났을 때는 한 20년 이상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외이도 개방 수술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. 그리고 자기도 기본적인 생각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양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기능적인 면도 청각도 정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학교를 보내는 게 자기는 바람직하고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두포 수술이 이제는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자가연골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매두포로 외이 성형을 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방법도 개선이 되고 또 오랫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결과도 괜찮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또 그걸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도 또 이제 나왔고 이제 매두포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이도 개방을 먼저 하는 걸로 방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. 그러나 이제 이 자가연골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커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자가연골로 수술하게 되면은 나이가 들면서 좀 변화가 오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자가연골로 수술 많이 한 선생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10세 전에 수술 받는 거는 절대 안 된다. 키도 한 140cm 정도 이상 되고 사춘기 나이가 좀 지나서 그럴 때 수술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원칙을 굉장히 아주 스트릭트하게 지키는 선생님이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그렇게 변동이 없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늦게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 청력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외이도 개방을 포기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. 그럼 양측의 폐쇄증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? 연골로밖에 수술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럼 또 그런 아이는 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. 그런데 이제 이 외이 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를 가졌던 그 배경은 외이도 개방을 잘 못하더라 이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다 막히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염증부터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봤더니 귓구멍이 다 막히고 또 여러 번 수술하면서 여기 흉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이럴 바에는 하지 말라. 이렇게 됐던 겁니다. 성형할 때 그럼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가?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 귓구멍의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. 위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. 근데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성형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위치가 안 맞아서 이걸 먼저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어렵다 그러는데 구멍의 위치는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.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변 조직이 막 훼손이 심해서 나중에 주변 조직을 사용하기 어렵다. 정상 조직이 없기 때문에. 그럼 염증 문제를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정리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것이 수술이 만약 주변 조직을 사용하고 혈관 같은 걸 다치지 않고 또 흉터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흉터 없이 수술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 위치에다가 뚫는 겁니다. 그래서 흉터를 만들지 않는 방식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경우인데 구멍이 지금 뚫어놓은 위치가 지금 아래쪽에 뚫어야 되는데 저기 위에 뚫어놨어요. 그리고 저렇게 되면은 그리고 너무 앞쪽으로 해놨고 그러니까 이 소위증의 앞쪽에다 구멍을 낸 거죠. 그전엔 전부 앞쪽에다 내더라고요. 그렇게 내다 보니까 귀 성형을 하려고 하면은 귓구멍 저 위치에다 귀를 만들면 귀가 이렇게 높아지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걸 위치를 변동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고 뒤쪽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귀 뒤쪽에 반대쪽하고 구멍을 맞추고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양쪽 귀를 아이가 잠들 때 한번 자로 재서 고렛나루 있는 데서 뒤로 가 있느냐 눈꼬리에서 얼마나 내려와 있느냐를 봐서 그 위치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은 그 위치가 대부분 뒤쪽인데 그 위치에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. 그 구멍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수술을 못 한다는 거는 좀 넌센스죠. 얼마든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. 그동안에 그렇게 해온 거죠. 그래서 두 번째는 염증 문제예요. 유황동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 귀 주변에 있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거기에 이제 공기가 채워져 있는 조직인데 저 안에는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 점막이라고 하는 조직 상피로
다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. 근데 저 점막이라고 하는 상피가 밖으로 노출이 되면 그것이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. 근데 웨이도 개방술을 하려면은 저 부분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저기다 기를 내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저 유양동의 그 우리가 에어셀이라고 그러는데 공기가 이게 있는 그 조그만 방이죠.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저것이 노출이 되면은 점막 상피가 노출이 되고 저기 위에 피부를 만약에 덮게 되면은 그거는 다 녹아버립니다. 네, 그것이 염증의 원인이고, 그럼 저걸 어떻게 접촉을 피하게 할 거냐에 대한 게 관건이고, 저 염증 때문에 결과적으로 귓구멍이 좁아지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을 정말 많이 하면서 저 유양동에 있는 에어셀을 저 노출을 막고 저기에 있는 점막 상피가 밖으로 피부와 접촉되지만 않게끔만 만들 수 있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이 수술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되고,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막는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.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뼈가루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접착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멘트처럼 만들어 저기다 이렇게 발라서 커버를 했어요. 그리고 만약에 그 뼈가루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뼈를 사용합니다. 인공뼈가루를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이런 그 웨이도 개방, 이 웨이 성형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, 보이는 사진들은 웨이 성형을 한 다음에 또 웨이도 개방술을 한 거죠.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귓구멍이 없는 귀는 아무리 모양을 잘 만들어도 굉장히 부족한 귀죠. 여기다 구멍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웨이 성형을 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나 이제 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그 발달되는 그런 시기에 이 청각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웨이 성형보다 먼저 한다는 거죠.